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받은 메드라 MSSO에서 일하고 있는 도윤희입니다. 저는 메드라 MSSO에서 한국 지원 담당 그리고 교육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메드라 입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한 좀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메드라는 1990년도에 이제 ICH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라고 알려져 있는 ICH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고 지금도 저작권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속해 있는 MSSO라는 회사는 이 ICH와 계약 관계에 있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교육과 개발과 그리고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데 MSSO에서 담당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은 또 ICH 메드라 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리위원회는 ICH 회원기관인 미국, 일본, 유럽의 규제기관 그리고 산업협회가 속해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의 규제기관 그리고 WHO 이렇게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면책 조항 및 저작권 고지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제 메드라 영어집 자체도 이제 저작권이 있는 자료이고 또 이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모든 교육 자료도 이제 ICH 저작권 보호하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메드라 이제 간단하게 무엇이며 이제 사용처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 관리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메드라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입 후에 데이터 공유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날 시각처에서도 스페셜 라이선스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제 메드라 MSSO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과 어떤 점이 다른지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메드라를 가입하셨다면 이제 기관 내에서 어떻게 메드라를 실제로 이제 사용 시작을 하고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메드라란 무엇인가, 이제 메드라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풀어서 쓰면 Medical Dictionary for Regulatory Activities라고 해서 풀어서 이제 읽어보면 규제 활동을 위한 의학 용어 사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메드라는 사전이 아닙니다. 이제 딕셔너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충분히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는 한데요. 보통 우리가 사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용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의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메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각 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구조 체계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정의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딕셔너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영어로 말할 때는 터미널로지라는 이제 단어를 많이 쓰고요. 우리말로 할 때는 용어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음표 이렇게 써놨던 것처럼 이제 메드라는 사전이라기보다는 용어집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자체의 정의를 보면은 규제기관이랑 제약산업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검증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검증을 한 국제의학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드라 자체를 이제 번역을 할 때는 국제의학 용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사항은 고유 명사인 그대로 메드라 이렇게 읽어주시고 쓸 때도 이제 소문자 대문자 조금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메드라 이렇게 써 주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자서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하고 검색하고 나중에 이제 평가 분석하고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사용 목적도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표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ICH에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이제 표준화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를 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제 활성화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약품뿐만이 아니고 사람에게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병용 제품에 아우르게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들 쭉 이제 나열을 해봤는데요. 사실 되게 많은 분야에서 메드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드라 MSSO 같은 경우도 이제 20주년이 지났고요.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이제 메드라 사용한 지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규제기관과 제약회사의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안에 메드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이제 기억해야 될 점은
사람한테 사용하지 않는 이제 전임상 시험, 여기 생지 그림이 있지만 거기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사람한테 사용을 시작을 하는 1상, 2상, 3상 그리고 시판 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화두가 될 이제 개별 안전성 보고인 ICSR, 지금 R3 이제 의무화를 앞두고 이제 이런 교육을 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이제 메드라가 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뿐만이 아니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는 뭐 처방 정보나 마케팅 정보 그리고 이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문서로 알려져 있는 SMPC 이런 곳에도 이제 메드라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나 지역별로 당연히 이런 좀 다른 규제 사항들을 있기는 하지만 여기 이제 쭉 작성을 해놓은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이제 메드라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 알맹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차차 말씀을 드리긴 어렵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메드라는 뭐 분류 체계나 체계 구조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코드와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고 계시듯이 지금 이제 동그라미 옆에 여러 단어들이 쭉 붙어 있는데요. 사실 같은 이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두통이라고 적혀 있고요. 영어로는 헤데이크라고 하는 이 개념의 언어에 바로 이제 똑같은 이 8자리 코드 숫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식에서 사용할 때 당연히 언어를 보고 이 코드를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지만 실제로 서식에서 저장이 되고 또 다른 뭐 규제기관으로 보고를 하고 전송이 되는 정보는 이 숫자 코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빠르게 이게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공유를 할 수 있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같은 의미로 되어 있는 언어에 동일한 코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언어로 이렇게 샥샥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서 매우 강력한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 데이터 전송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자 전송 규격에 이제 메드라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의 주제인 E2BR3입니다. 그래서 뜯어서 보면 그 안에 이제 과거 병력이나 적응증, 사망 원인, 이상 반응, 이상 사례, 그리고 검사명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것들 다 합해서 12종의 데이터 항목이 메드라로 이제 작성을 하도록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12종류라고 한 것은 실제로는 24개 항목이 되는데요. 메드라 항상 보고가 될 때는 메드라 코드랑 메드라 버전이랑 이렇게 2개 세트로 묶여서 이제 같이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12종류고 이제 항목 수로 하면 24개가 이제 되겠습니다. 메드라 이제 가입처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할 텐데요. 이제 보통 가입은 기관 대 기관으로 이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이제 가입을 하기보다는 이제 회사 그리고 병원이나 기관 이제 많은 대학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 지도에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현재 127개 국가에서 가입 기간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뜯어다 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총 6,800개의 기관이 이제 메드라를 가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기관의 종류를 좀 보시면요.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 CRO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런 학계나 이제 비영리 기관 그리고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가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연구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보시면 소프트웨어 벤더 같은 경우는 뭐 제약회사나 CRO를 클라이언트로 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회사도 메드라를 이제 사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의료기기 회사나 뭐 기타의 곳들도 이제 메드라 가입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이제 국가별로 사실 이제 메드라 가입처를 또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이랑 지금 유럽이 가장 많이 이제 차지를 하고 거의 4분의 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실 텐데요. 여기 아무래도 이제 메드라 사용을 한 이제 지가 꽤 된 이제 지역들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빠르게 메드라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중국 보시면은 이제 2번째로 나와 있어서 이제 600개 넘는 기관이 가입을 한 걸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189개 기관이 가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점은 모든 이제 메드라 사용자를 다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드라는 가입할 때 모 회사 아니면 이제 본사 기준으로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 189에 이제 카운트가 된 회사들은 순수하게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그리고 이제 CRO 회사나 그리고 대학교, 뭐 지역 의약품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메드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ICH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표준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버넌스라는 말은 이제 소유 관리 구조 이제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제 경영학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ICH 메드라 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ICH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ICH 이렇게 구조에 보면 이렇게 되게 크게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ICH 메드라 관리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이제 메드라에 대한 모든 정책들을 다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MSSO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H 총회를 통해서 이 ICH 메드라 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을 하는데요. 그 관리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ICH에서 메드라에 대한 이제 저작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하냐면 메드라를 이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가입 사용료 이런 것들을 이제 책정을 하고요. 그래서 메드라 데이터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니까 어떻게 관리를 할지, 어디까지 허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을 한다든지 다른 용어집이랑의 매핑을 만들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발 계획과 서비스들도 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승인이 되면 MSSO에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이제 ICH의 규제 기관뿐만이 아니고 산업협회 일 대표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도 충분히 이제 저희가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이제 MSSO인데요. 일종의 이제 ICH와 계약 관계를 맺은 이제 위탁 회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를 개발을 하고 국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메드라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뭐 우리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인이다, 커스토디안이다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네, 이제 메드라 가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음으로 넘어서 할 텐데요. 이제 메드라 가입, 제가 가입이라고 이제 한국어로 쓰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요즘 유료화 서비스 많이 사용하실 때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구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드라는 이제 사용을 위해서는 일단 반드시 가입을 하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가입을 할 때 개인이 아닌 기관, 기업 또는 회사에 이제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내용이 뭐냐면 가입을 한 군데서 하면은 같은 계정 정보, 메드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제 모두 다 똑같은 것을 이제 공유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내에서 사용자 수라든지 사용하는 임상 프로젝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 후 1년간 이제 메드라 얼마든지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립니다. 가입 유형도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규제 기간 유형은 사실 우리나라는 뭐 식약처, 보건복지부 이 정도만 이제 아마 해당이 될 거고요. 이제 비영리 기관에는 의학 도서관이나 뭐 비영리 단체나 병원이나 이상 사례 보고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의약품센터나 이런 곳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보통 오늘 많이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상업적 회사들, 제약회사나 CRO 같은 회사들은 모두 이제 영리 민간 기업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라클이나 이런 큰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제 따로 이제 유형을 만들어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라를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혜택은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메드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기관 내에서 이제 자체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에 올려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메드라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물론 메드라 MSSO 자체적으로 이제 용어를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 많은 변경 요청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도 이제 가지게 되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가입 기간에는 따로 이제 뭐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드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브라우저와 같은 이제 MSSO에서 만들어서 이제 메드라에 최적화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브라우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사용 권한 이런 것들도 이제 기관에게 이제 혜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 이제 표를 이제 한번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간 영리 민간 기업 많은 제약 회사들에서 이제 유료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용료는 이제 회사의 매출액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매출액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가입료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 이제 메드라 사용료를 보고 계신데 여기 사용료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 좀 민감하기는 합니다. 이제 ICH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20년 정도 이제 메드라 쭉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과거 이제 사용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보면 사용 기간이 이제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메드라 가입료는 조금씩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사실 사용료가 변동이 없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어나면은 메드라 이제 뭐 ICH에서 그런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는 줄어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이제 사용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즘 뭐 이제 뭐 판매나 이런 것들을 다른 파트너사랑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데이터 이제 관리를 CRO에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트너사랑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데이터 공유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입을 하면 1년간 사용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제 사용 권한을 갖고 나서 이 라이선스를 이제 제3자에게 2차 라이선스를 제공하시면 안 되고 어딘가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 이제 올려놓거나 해서 공개하거나 배포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현 가입자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O랑 같이 뭐 새로운 업무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지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서로 메드라 잘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업무를 PB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다른 회사에 이제 업무를 위탁을 해서 우리는 보고를 직접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도 혹시 스폰서가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이제 안정성 데이터의 주체 그리고 보고 의무는 이제 그 판매 허가권을 가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미 이제 업무를 이양을 하면은 데이터가 공유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CRO와 스폰서는 둘이 다 같이 이제 메드라 가입을 이제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되는 말이지만 비가입 기간이랑 이제 메드라를 공유를 하시면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이렇게 그런 법적 용어로 되어 있는 이제 이 문서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메드라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서브스크립션 탭을 누르시고 이제 보시면 데이터 공유 준칙, 이제 how to share data 뭐 이런 이제 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를 조금 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약처 스페셜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원인 안내서 이제 지난 11월에 개정된 이제 전자보고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6월 1일 날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E2B R3가 이제 시행이 된다고 이제 공표를 했죠. 그래서 MSSO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바로 이제 메드라 사용 의무화를 알리는 그런 이제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드라 데이터는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이제 ICH의 지적 재산권 보호하에 있는 이제 데이터이므로 가입 기간에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안전하라 애니드럭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와 의료기관들은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메드라 아이디를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식약처 스페셜 라이선스를 이제 따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페셜 라이선스는 사실 모든 이제 기관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상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라이선스는 ICH하고 그리고 이제 MSSO하고 식약처하고 이렇게 3자 간의 협약이 된 그런 이제 제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매출 1,000만 달러 이제 달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원화로 하면은 이제 약 110억 원 정도 미만의 업체들에게 제공을 하는 이상 사례 보고할 때 메드라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단 이제 CRO는 제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CRO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주체가 아니고 이제 계약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고하거나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를 맡기는 즉시 이제 데이터가 공유됐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스페셜 라이선스는 이제 메드라 MSSO에 직접 가입을 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메드라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가 없고 공유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약품 안전나라 시스템 내에서 화면 보고 하실 때만 메드라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고요. 이제 메드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저장을 하거나 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회사랑 같이 일을 한다든지 우리 회사 시스템에 메드라를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메드라 스페셜 라이선스가 아닌 이제 메드라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셜 라이선스가 한국에만 이렇게 있는 특별한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이제 가장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유럽의 이제 EMA에서도 이제 유사한 형태의 스페셜 라이선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셜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은 또 제도 자체는 이제 식약처랑 같이 이제 협약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운영은 또 안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안전원을 통해서 이제 또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제 메드라 다운로드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라는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메드라를 만약에 가입을 했고, 이제 지금 진짜 시작을 하신다면 구현 전략이 이제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완료를 해가지고, 가입 이제 승인 레터를 받았고, 메드라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받으셨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메드라, 일단은, 구현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뭔지 좀 보기 위해서는 메드라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제 탐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드라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알맹이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을 마련을 할 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업체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메드라로 변환해야 되는 다른 용어로 코딩된 데이터가, 그러니까 후아트로 코딩된 데이터가 있는지를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아트로 이제 코딩된 데이터를 아마 이제 변환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후아트는 이제 WHO 웁살라 모니터링 센터에서 예전까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던 그런 데이터고, 한국 사용자들도 이제 후아트 092 버전, 한국어 버전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 사용자들 MSSO에서는 이제 UMC랑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매핑 파일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인 사용자들은 후아트 092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브릿지를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기관에게 이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브릿지 파일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제 따로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메일,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로 요청을 해 주시면 메드라 아이디를 확인을 하고 제가 송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드라 이 브릿지 파일 22.1 버전 파일을 가지고 계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24.0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파일이 필요하시면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드라 파일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보면은 이제 이렇게 폴더도 들어있고 이제 엑셀 파일도 보이고 이제 PDF 파일도 보이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압축을 풀어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메드라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이 메드 아즈키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안에서 이제 메드라 파일이 이제 총 여러 개의 이제 ASC 확장자로 된 이제 파일로 나누어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전 변화 버전에서 이제 변화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따로 이제 정리해 놓은 폴더도 있고, 그리고 압축 파일 내 구성을 설명을 하고, 아니면 이제 입문 가이드라든지, 그러니까 메드라를 사용할 때 필요한 모든 문서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이 파일이 보통 그냥 컴퓨터에서 열 때는 이제 메모장으로 여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열리지는 않고요. 메모장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우 파일을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 파일 형식 문서라고 되어 있는 문서가 있는데 마지막에서 바로 위에 이제 이 형식 문서를 이제 같이 참조를 하셔서 뭐 테이블을 어떻게 되어 있고 테이블명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전략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무래도 이렇게 한 가지 통일된 방법이 있기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 기관 규모가 다 다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MSUS에서 많은 자료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원론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업무 절차를 이제 문서화하는 것이 이제 어느 기관에서나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메드라를 처음 이렇게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당연히 이 메드라 관리에 대한 그런 표준 업무 절차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드라는 이제 용어집이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기 때문에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라든지, 용어집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버전 관리는 버전 업데이트 될 때마다 우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석할 때는 또 프로세스는 어떻게 짜둘 것인지, 또 메드라 도구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문서화를 해서 정책을 수립해 둘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드라 사용 시 이런 규칙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도 이제 코딩 컨벤션이라고 해서 이런 컨벤션이 되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많이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메드라로 코딩된 데이터를 이제 국제적으로 공유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했으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된다라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드라가 처음에는 용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10만 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되게 구조가 매우 논리적이고 이제 규칙에 따라서 딱딱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이제 잘 문서화 해놓고 정책화 해놓고 이제 규칙을 마련을 하면은 사용이 점점 쉬워질 것으로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문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 문서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Points to Consider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PTC라고도 하고요. 한국어로는 이제 고려사항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사항 문서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ICH에서 보증한 가이드라인 문서예요. 그러니까 메드라 자체를 이제 ICH에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까지도 이제 ICH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2가지 종류를 이제 먼저 보시고 계시고요. 처음에 이제 용어 선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코딩을 어떻게 할지, 용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원칙들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원칙 10가지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공하는 언어를 보시면 이제 풀 버전, 그러니까 전체 버전 언어로 영어랑 일본어뿐만이 아니고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이제 다 번역이 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검색 및 제시에 대한 건데요. 이제 메드라로 이미 코딩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양한 옵션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이제 일반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동반 문서라고 해서 영어로는 컴패니언 도큐먼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규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제 특히 코딩이랑 분석을 이제 아울러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질문이 많거나 규제적으로 이제 좀 이슈가 많은 그런 주제들을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0 버전 컴패니언 도큐멘트를 보면은 데이터 질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투약 오류, 메디케이션 에러에 특히 다루었고, 이제 최근에는 제품 품질에 대한 이제 섹션도 새로 이제 추가가 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라는 이제 용어 수가 이제 엄청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메모장을 이렇게 스크롤 다운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서 이제 용어를 찾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MSS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드라 브라우저가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이제 웹에서 바로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안 등의 문제로 이제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업무를 하셔야 된다면 데스크탑 브라우저를 설치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한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과 특징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제가 그냥 이제 스크린 캡처만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 보시고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브라우저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를 이렇게 듀얼로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제 코비드-19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영어를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관련된 그 검색이 힛된 그런 PT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그 계층 구조 속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거의 보통 용어와 이제 선택을 할 때 이 브라우저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이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이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전자서식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브라우저도 이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버전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버전 분석 도구, 이제 버전 아날리시스 툴이라고 해서 엠벳이라고 부르고요. 이 엠벳이라는 이제 도구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메드라를 도입을 할 때 데이터 양이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적고 이제 그 데이터 그런 보호 건수가 적은 이런 회사에서는 사실 이제 일상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되는 그 MS 브라우저랑 뭐 엑셀 스프레드시트 정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할 때는 좀 유료의 이제 통계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정보는 이제 메드라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 정보도 이제 메드라 웹사이트에서 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의 이제 사실 영어로만 되어 있는 홈페이지이긴 하지만 이제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헬프데스크 라이브 챗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영어 또는 제가 이제 가능할 때는 한국어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절차 안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고려사항 문서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문서들 같은 경우는 로그인 없이 바로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가입을 할지 안 할지 좀 고려하고 계신 그런 회사들이라면 이 문서를 통해서 좀 맛보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수채 스케줄이라든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매뉴얼들 이런 것들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드라 MSSO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현장 대면 교육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제 재개를 하게 된다면 보통 이틀간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어 코딩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하루 이제 할애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튿날에 이제 데이터 분석, 표준 검색어 목록이라고 알려져 있는 SMQ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 세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보통 뭐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웨비나 듣고 계신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웨비나 제목들이 이제 시작하기부터 시작해서 뭐 개요, 코딩 기초, 심화, 그리고 이제 분석에 대한 내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이제 웨비나들은 이제 한국어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뭐 렛츠 코드 투게더라든지 엠벳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영어로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메드라 최신 정보는 What's New라고 해서 메드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가입 기관에게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등록을 하실 때 메드라 아이디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직 이게 이제 좀 힘든 분들은 이제 웹사이트에 모든 자료들이 공개 자료들이 많으니까 이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라이브 웨비나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서 듣도록 하고 있지만 웨비나 다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올릴 때는 다 그냥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시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다음 달이랑 6월 달에 이제 진행할 웨비나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입 기간에 한해서 이제 5월 달이랑 6월 달에 코딩에 관한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PB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코딩 업무에 관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딩 기초에서는 코딩 원칙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브라우저를 열어서 어떻게 찾는 거 이런 거 다 데모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코딩 심화 교육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애매하고 모호할 때 어떻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모아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비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기초랑 심화 이렇게 듣고 나시면 이제 코딩 전문가로 이제 거듭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인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사에서 일부 분들만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석 쪽에 이제 관여를 하신다면 이 웨비나도 들을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MSSO 관련된 이제 연락처랑 링크 같은 거 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메일 헬프데스크 이메일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한국어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이제 저한테 포워드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편하게 한국어로 질문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